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어교사 최준상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국어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뭐였습니까? 송미인곡과 그 다음에 진달래꽃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봤죠. 이번 시간에는 320쪽으로 넘어와서 고려가요의 가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고 하죠. 고려소교의 가실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서정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처음에 원시 종합 예술로부터 우리 서정문학이 시작을 해서 개인적 서정용, 그리고 신라 시대의 향가, 그리고 고려 시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 시대 시조와 가사,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의 자유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서정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고려 시대에 향유된 고려가요, 그 중에서 가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320페이지의 옆에 왼쪽 보면은 고려가요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그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고려가요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유행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유행가.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유행가다. 우리 지금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따라 부르듯이 그때 당시에도 유행했던 노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만 이제 유행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입으로 전승된 그런 문화 관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행가, 말 그대로 유행가가 당시 궁중으로 유입이 됩니다. 궁중이 어디예요? 왕이 살던 궁궐. 거기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왕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궁중에 모여서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든지 또는 연회를 베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사들을 치를 때 그냥 행사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가요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중에 이제 고려가요가 유입이 되면서 13작품이 이제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록이 된 이 13작품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시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민중들이 불렀던 유행가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 사람들이 글을 아는 글을 그때 당시 민중들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노래들을 기록하기 어려웠었겠죠. 근데 이제 궁중에 유입이 되면서 궁중에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 기록이 된 작품이 바로 이 고려가요. 종류는 엄청 많았겠죠. 그때 당시 유행가가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13작품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뭐 동동이라든지 가실이라든지 또는 쌍화점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불렸던 노래들은 이런 노래들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민간에서 유행했다가 궁중음악의 가사로 수용된 노래가 바로 이 고려가요라는 문화 관례입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삶의 애환과 같은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니까 민중들의 어떤 삶이 잘 녹아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삶과 정서가 담긴 작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주로 고려가요 고려가요 이 작품을 보면 다들 사랑과 이별 또는 민중들의 어떤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형식면에서는 한 연으로 구성된 작품과 여러 연으로 구성된 작품이 있고, 특히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렴구라는 게 있어요. 후렴구.
어떤 특정적인 어떤 작품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의미는 없지만 뭔가 노랫말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후렴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의 이 가실이라는 작품에도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고려가요의 이제 문학적 갈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과실이라는 고려가요를 한번 우리가 감상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실이라는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물론 이제 지금 쓰이지 않는 또 중세 국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현대어로 최대한 좀 여러분들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상해 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감상을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감상 다 하셨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가시리 있고 나는. 자, 가시리가 뭔 말일까요? 이거 약간 어떤 의문형의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문문인데, 가시일 겁니까? 나를 두고 가시렵니까? 이런 의미예요.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죠. 나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약간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삼음부 율격이 드러나죠.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유사한 어떤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뭘 형성하죠? 항상 뭔가 반복되면, 시에서 뭔가 반복되면 운율 형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반복적인 문장 구조를 통해서. 위증제가 태평성대. 이게 바로 고려소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후렴구라는 겁니다. 후렴구. 갑자기 태평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위증제가 태평성대라는, 갑자기 태평성대에 관한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 안에서의 어떤 의미와 상관없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음악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쓰인 게 바로 이런 후렴구예요. 후렴구. 위증제가 태평성대. 계속 각 연애 끝날 때마다 위증제가 태평성대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음구라고도 하고 후렴구라고도 하는데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와 같이 느끼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노랫말처럼 느끼게끔. 자, 그 다음에 이연 보시면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너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계속해서 떠나는 어떤 대상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 거냐? 진짜 갈 거냐? 나 버리고 진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증제가 태평성대. 또 후렴구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떠나는 님이고 그 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원망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 약간 이 부분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어떤 뜻이냐면 잡사와 두얼이 만하나, 잡아서 옆에 두고 싶지만, 이런 뜻이에요. 잡아서 옆에 두고 싶지만, 못 떠나게 잡고 싶지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하면 아니오세라. 여기서 이제 약간 내용의 어떤 분석이 학자들마다 분분하긴 한데,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는 님을 못 떠나게 하면서 잡고 계속 옆에다 두면은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서운함을 느낄까봐, 짜증날까봐, 쉽게 말해서 내가 못 떠나게 잡고 있으면 짜증날까봐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더 싫어할까, 더 나를 싫어할까봐, 못 떠나게 계속 잡고 있으면 나를 더 싫어할까봐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증나서 다시는 나한테 오지 않을까봐 잡아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후렴구가 나타나죠. 위증제가 태평성대. 서론님 보내옵노니 나는. 여기서 서론,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서로님을 보내드리오니, 그죠? 이제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고도 이해하셔도 되고, 이별을 서러워하는 그런 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두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로님 보내옵노니 나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그냥 보내주겠다.
잡아두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으니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줄 테니 떠나라. 떠나는 대신에 떠나자마자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시자마자 곧 돌아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내줄 테니까 가자마자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의 이별 상황에서 이 시적 화자의 나가 님을 보내주는 대신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재회에 대한 어떤 부탁과 어떤 기원의 정서를 지금 시적 대상에게, 떠나가는 님이겠죠. 시적 대상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가시리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보면 일리언은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원망하여 가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원망하면서 제발 나 떠나지 마라. 나 버리고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3, 4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서술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님을 잡고 싶은 마음을 이제 좀 참는 거죠. 나를 더 싫어하게 될까봐. 님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뭐 하겠다? 이별을 수용하겠다.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떠나자마자 다시 뭐 해달라? 다시 나를 찾아달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1년에서는 님에 대한 원망, 떠나지 말라라고 이게 원망하면서 부탁하는,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3, 4년에서는 그래 떠나려면 떠나라. 대신에 떠나자마자 다시 나를 찾으러 다시 와라. 다시 내게 돌아와줘라 라고 이게 부탁하는, 재회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보시면 화자의 측면에서, 시적 화자겠죠. 시적 화자, 이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이 주인공이겠죠. 이 시적 화자의 측면에서 가시리, 송민국, 진달래꽃의 공통점을 말해보자.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시적 화자와 이별하는 어떤 상황이죠. 시적 화자가 지금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공통점이죠. 이 세 작품 다. 그래서 그 이별의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이 화자들의, 이 세 작품의 각각의 화자들의 어떤 슬픔과 애절하고 복잡한 어떤 감정들, 그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또 어때요? 이제 물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 작품 모두 일반적으로 여성적 화자의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다. 여성적인 화자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작품이고, 또한 이별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화자들의 어떤 애절하고 슬픈 어떤 정서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정서들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 가실이라는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21쪽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생전이라는 이제 고전 소설이죠.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쓰여진 허생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한국의 서적 문학, 다양한 서적 문학의 갈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고려가요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시조, 평시조와 사설시조, 그리고 송민곡이라는 가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현대 일제시대까지 들어와서 이제 진달래꽃이라는 현대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이별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여성적 화자들의 어떤 슬픈 애절한 어떤 정서들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각각 문학 갈래의 어떤 문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소단원 2, 송민곡과 진달래꽃, 그리고 소단원 1의 시조 두수까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복습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